네, 일단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6팀 커밋메이트의 발표를 맡은 김진경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 달간 개발한 해고 기반 플랫폼 리코드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이 서비스 개요, 기획 의도 및 목표, 개발 과정, 핵심 기능 소개, 시연 영상, 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소개에 앞서 저희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경 팀장을 필두로 부팀장 한영은님, 팀원 김화람, 김현우, 홍보람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기록을 뜻하는 리코드와 답장을 의미하는 리를 결합한 리코드로 기록하고 돌아보고 소통하는 해고 블로그 플랫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리코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만의 해고 플랫폼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매일 배우는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해고는 개인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꾸준히 이어가기 어려운 점에서 착안해 해고의 습관화와 공유를 돕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리코드에서는 자신만의 해고 플랫폼을 가질 수 있고 좁게는 팀원에서 넓게는 부트캠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의 해고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발 과정입니다. 저희는 GitHub 기반으로 협업을 진행했고, Gitflow 전략을 적용해 메인, 데브, 피처 브랜치를 운영했습니다. 저희 팀은 한 달의 프로젝트 기간 동안 매일 2회의 데일리 스크럼, 주 1회의 스프린트 해고를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했고, 풀 리퀘스트 시 3명의 팀원 리뷰를 거친 뒤 머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작업 진행 흐름입니다. 가장 먼저 프로젝트 설계를 위해 기획서와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한 뒤 와이어프레임 및 ERD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팀원끼리 역할을 분담해 백엔드 및 프론트엔드 개발을 진행하였고 이를 연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 끝난 뒤 테스트를 한 후 배포를 준비해 배포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기술 의사결정입니다. 저희는 사진 업로드를 위해 파일은 S3에 저장하고 DB에는 URL만 저장하는 메타데이터 방식과 파일 자체를 바이너리 라지 오브젝트 형식으로 DB에 저장하는 블록 방식을 고려했습니다. 전자의 경우 이미지 업로드 성능은 좋으나 외부 저장소의 관리가 필요한 방식입니다. 후자는 DB만 관리하면 되지만 동시에 DB의 부담이 심한 방식입니다. 저희는 두 방식 중 사진 자료가 많이 사용되는 해고 블럭의 특성을 고려해 성능과 DB 부담 면에서 좋은 메타데이터 방식, 즉 S3를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 중에서 골랐는데요. 여기서는 타임스크립트를 사용했습니다. 타임스크립트는 컴파일 단계에서 오류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어 자바스크립트에 비해 코드 안정성과 유지 보수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타입스크립트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스웨거랑 포스트맨인데요. 저희는 스웨거 UI를 선택했습니다. 스웨거 UI에서 직접 API를 테스트할 수 있어서 별도의 앱 설치가 필요한 포스트맨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공유와 API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스웨거 UI를 선택해 개발과 협업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 스토리지와 쿠키인데요. 저희는 HTTP only 쿠키를 사용해 토큰을 저장했습니다. HTTP only 속성을 설정한 쿠키가 보안상 SS에 더 안전하고 서버 측 제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를 통해서 구성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프론트엔드는 리엔트 기반의 Next.js와 타임스크립트를 기반으로 구성하여 벌써에 배포하였고, 백엔드는 스프링 부트, 스프링 세큐리티를 활용하여 로그인, 회원가입, 포스팅 등의 주요 비즈니스 로직을 구성했습니다. 이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은 도커를 활용하여 컨테이너화되어 있고 AWS EC2 인스턴트에 배포됩니다. 동일한 인스턴스의 MySQL이 도커 컨테이너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인텔리제이를 통해 개발했고 GitHub를 통해 코드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GitHub 액션을 사용하여 빌드와 배포 자동화를 적용했습니다.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 코드가 푸시될 때마다 테스트 및 배포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해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핵심 기능 소개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리코드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블로그홈은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등의 유저 서비스, 최신, 추천, 부트캠프별 게시글 열람, 그리고 게시글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이블로그의 경우
블로그의 기본적인 기능인 게시글과 댓글의 작성, 수정, 삭제, 추천과 개인 블로그 내 검색 기능이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 페이지에서는 회원 가입 시 기입한 유저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내가 팔로우하거나 나를 팔로우한 유저를 관리하고, 내가 차단한 유저 목록을 관리할 수 있으며, 내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세부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능은 시연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실제 동작 영상을 통해 주요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현재 배포가 완료된 상태이며 실시간으로 도메인에 접속해서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시연입니다. 일반 회원가입 시 이메일, 닉네임, 비밀번호, 부트캠프, 과정 기수 총 5가지 항목을 입력받으며 과정 기수를 제외한 4가지는 필수 항목입니다. 이메일 입력 후 중복 확인 클릭 시 이미 존재하는 이메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는 첫째, 자리 이상, 둘째,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포함한다는 제약을 뒀으며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실시간 경고가 표시됩니다. 부트캠프는 8개의 부트캠프와 기타 항목 중 드롭다운을 선택합니다. 과정 기수는 선택사항이며 자바 백엔드 13기 형식으로 예시를 표시합니다.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회원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에 성공한 경우 헤더에서 백엔드로 페이지가 로드될 때마다 API 요청을 보내 로그인 상태를 확인하며 닉네임과 프로필 이미지, 로그아웃을 띄어 프로필 이미지 혹은 닉네임을 클릭하면 마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소셜 회원가입 로그인 시연입니다. 카카오 회원가입 로그인 시연입니다. 최초 로그인 시 사용자를 추가 정보 입력 페이지로 이동시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메일, 부트캠프, 과정 기수를 추가적으로 입력하도록 유도합니다. 카카오에서 받은 오아스 아이디, 닉네임, 이메일을 기반으로 임시 유저를 생성하고 동시에 이 정보들을 담은 JWT 임시 토큰에 넣어 프론트엔드로 전달합니다. 프론트엔드는 전달받은 토큰을 백엔드로 전송해 검증을 요청하고 백엔드는 토큰이 유효하면 이메일 등 사용자 정보를 반환합니다. 이로 인해 이메일 입력란이 자동으로 채워지며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사용자가 이메일을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이메일 중복 확인은 필수로 진행하도록 구현해 고유한 이메일 사용을 보장합니다. 다음은 GitHub 회원가입 로그인 시연입니다.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최초 로그인 시 사용자를 추가 정보 입력 페이지로 유도합니다. GitHub는 카카오와 달리 이메일을 가져오는 방식이 달라서
후에 추가 로직을 통해 구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이메일을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원 탈퇴의 시연입니다. 회원 탈퇴의 경우 사용자 정보 및 작성한 게시글과 댓글 등의 데이터를 즉시 삭제하며 복구를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현재 로그인한 계정의 이메일을 계정 정보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탈퇴 대상 계정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처리 동의 항목을 두어 개인정보 및 콘텐츠 삭제에 대한 사전 안내와 함께 이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홈 화면 시연입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 홈 화면에서 최신 게시물, 추천 게시물, 부트캠프별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게시물은 실시간으로 가장 최근에 작성된 게시물을 나타내며 홈 화면에 게재되는 게시글의 최소한의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 사진이 있는 게시글만 필터링하였습니다. 추천수 게시물은 매주 월요일 00시마다 업데이트되며 최근 일주일간 가장 추천수가 많은 게시글을 나타냅니다. 부트캠프별 게시물은 부트캠프별로 누적 추천수가 가장 많은 게시글을 나타냅니다. 홈 화면에서 검색바를 이용해 특정 키워드로 게시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의 게시물 및 마이페이지 시연 기능을 맡은 한영흔입니다. 이어서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곳에서 상단의 내 블로그 혹은 시작하기 버튼을 통해서 내 블로그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내 블로그로 진입하면 내가 가장 최근에 작성한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는 프로필 배너 및 카테고리, 통계 배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배너에서는 여기 카테고리 추가하기 버튼을 사용해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글 작성하기 버튼을 통해서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작성이 완료되고 나면 마찬가지로 수정, 다음에 추천, 한 번 더 누를 경우에는 추천이 취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삭제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진입했을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진입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에 작성한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블로그에 있던 글 작성하기 버튼 대신에 팔로우 버튼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버튼을 통해 이 유저를 팔로우 혹은 언팔로우 할 수 있습니다. 댓글 기능도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댓글 작성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댓글을 달 수 있고 수정, 그 다음에 추천, 한 번 더 누를 경우에 추천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답글 기능도 구현해 두었고요. 답글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원댓글을 삭제하게 될 경우 삭제된 댓글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 답댓글을 삭제할 경우 같이 삭제가 되도록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만약 이 유저를 차단하고 싶을 경우에 좌측 배너 하단에 있는 차단하기 버튼을 통해서 차단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페이지입니다. 마이페이지는 상단 배너에 내 프로필을 클릭해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내 정보 탭에서는 사진 변경 버튼을 통해 프로필 사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메일은 아이디로 쓰이기에 수정할 수 없게 막아두었고, 닉네임과 부트캠프, 과정 및 기수, 그리고 자기소개 역시 이곳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용자 목록과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사용자 목록을 확인하고 팔로우하거나 언팔로우 할 수 있습니다. 통계 페이지에서는 총 댓글 수, 총 게시물 수, 게시물에 대한 총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월간 조회수 추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게시물과 댓글 중 추천수가 가장 많은 5개의 게시물 혹은 댓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단 유저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차단 해제 또한 가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디코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얻은 인사이트와 해고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수정 사안입니다. 저희는 개발을 진행하며 시간 및 리소스 관계상 기존 기획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로그인 부분에서는 카카오, 구글, 기터브, 소셜 로그인을 지원하고자 했으나 OAuth 제공자별 사용자 정보 반환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계획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구글을 제외한 카카오, 기터브 로그인만 구현해 두었습니다. 또한 기터브 로그인 시 닉네임과 이메일을 받아오도록 구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기터브 로그인 시 닉네임만 받아오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게시물 작성 시 임시 저장 기능을 구현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만 하자고 판단해서 게시물 작성 시 작성 기능만 구현되도록 해놨습니다. 또한 태그 기능은 지금 존재하기는 하는데요. 이제 태그로 게시글 모아보기 기능 자체가 미구현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따로 보충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드민과 베이직으로 역할을 구분해서 좀 관리자와 사용자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어드민 역할에 적합한 권한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라 이 부분도 나중에 보강이 더 필요합니다. 다음은 트러블 슈팅입니다. 저희는 기획부터 과정까지 정말 많은 오류를 만났는데 그중 4가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소셜 로그인 시 임시 유저가 DB에 저장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소셜 로그인 후 OAuth에 받은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임시 유저를 생성한 로직이 로그상으로는 정상 동작했지만 실제 DB에는 저장되지 않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트랜잭션 롤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호출하는 상위 트랜잭션에서 임시 유저에 대해 추가 정보 입력 페이지를 유도하는 예외가 발생할 경우 하위에서 정상 수행된 세이브도 함께 롤백되는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이제 임시 유저 생성 메서드에 트랜잭셔널을 따로 적용하여서 해당 메서드를 독립된 트랜잭션으로 분리해서 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위 트랜잭션에서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임시 유저 저장 로직은 롤백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커밋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S3 이미지 렌더링 오류입니다. 저희는 이미지를 S3에 업로드하고 서버에서는 해당 이미지 URL을 생성해서 반환하는 구조인데 프론트에서 넥스트 이미지를 렌더링할 때 이미지 주소가 중복되어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이슈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는 백엔드에서 HTTPS라는 주소가 이미 포함된 URL을 생성했는데 프론트에서 이미지 주소 앞에 다시 S3 기본 도메인을 붙이도록 처리가 되어서 중복 URL이 만들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프론트엔드에서 URL 수정을 거쳐 해당 중복을 제거해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배포 과정에서 발생한 S3 이미지 업로드 실패 이슈입니다. 저희는 배포 단계에서 S3로 이미지를 작업해 업로드할 시 이미지 업로드가 실패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는 IAM 롤을 사용한 인증 방식으로 초기화하려고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IAM 권한을 이제 아마존 S3 풀 액세스를 부여했고
S3 버켓 정책 및 권한을 퍼블릭으로 변경을 했고 벌셀 환경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된 마지막 방식은 이건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시크릿 야물에 쓰인 키로 직접 자격 증명을 코드에 주입해 클라이언트로 초기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이 없어 이렇게 된 거고 이후에 IMRO를 활용한 인증 방식으로 다시 변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SSR 환경에서의 API 호출 실패 이슈입니다. Next.js 서버 사이드 렌더링 시 로컬 호스트로 패치 요청하여 배포 환경에서 API 호출 실패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PI 베이스 URL을 개발, 배포 등의 환경에 따라 달리할 수 있도록 ENB 파일에 분리하여 패치 요청 시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맞는 API 주소가 호출되도록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종료 후 고려하고 있는 개선 사안입니다. 이건 이제 항로 추가를 검토하고 있는 중요 기능인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 채팅 기능입니다. 블로그 게시글이나 댓글 위에도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한 웹소켓 기반의 실시간 메시징 기능을 구현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대용량 트래픽을 위한 구조 설계인데요. 서비스를 구현하면서 무엇보다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엔진엑스 리버스 프록시, 로드 밸런싱 등을 적용하여 대용량 트래픽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검색 기능 고도화입니다. 현재는 게시글 본문만 검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게시글, 사용자, 태그 등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엘라스틱 설치 기반 로 해서 색인 및 자동 완성 기능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 해고를 KPT 방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KPT란 Keep, Problem, Try의 약자로 잘한 점, 아쉬운 점, 개선 방향을 정리하는 해고 방식입니다. 먼저 Keep입니다. 저희 팀은 초반에 합의한 데일리 스크럼, 주간 스프린트 등의 규칙을 끝까지 잘 지켜서 팀워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개발 초기부터 기브랜치 전략을 도입해 체계적인 버전 관리가 가능했고 풀 리퀘스트 리뷰를 통해 충돌을 최소화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웨거를 통해 API 테스트를 자동화하며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각자가 맡은 서비스 개발을 팀원분들이 잘 주도하셔서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업한 점도 저희 팀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라브럼입니다. 저희는 총 5가지 문제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엔티티만 협의하고 개발을 시작해 공유 파트 등에서 좀 충돌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기능이 삭제되는 등 설계가 불안정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인증 인가 처리와 글로벌 예외 처리가 명확하게 협의되지 않아서 이제 딜리트 요청이나 쿠키, 제이슨 본문 처리 시 등의 401, 403, 404, 409 같은 오류가 자주 발생해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코드 품질면에서도 좀 리팩토리 시간이 부족해 아쉬움이 컸습니다. 프로젝트 일정 계획이 촘촘하지 못했고 사실 저희 이건 경험 부족으로 스케줄링 감각이 부족했던 게 저희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와이어 프레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백엔드 작업을 들어가서 이제 프론트 작업을 하면서 계속 백엔드 수정을 하느라 좀 이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의 가장 아쉬운 점인데요. 이제 무엇보다 저희 부트캠프 해고 플랫폼이라는 정체성이 이제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홈 화면이나 이런 거 빼면은 사실 크게 분류나 필터 기준이 좀 부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좀 더 시간이 있다면은 보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라이입니다. 트라이는 개선 방향인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 다음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더 나은 협업과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한 4가지 요소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예외 케이스 및 에러 흐름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명확히 문서화하고 구현 전 공유를 해서 뭔가 팀원들끼리 좀 충돌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포지토리나 서비스 인터페이스 명세 등 초기 설계 단계에서 더 넓은 범위의 협의를 진행해 설계 변경을 좀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기능뿐만 아니라 서비스 정책 문서를 좀 공동 작성해 일관성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드 리뷰를 일정에 포함시키고 코드 재사용성, 모듈화, 컨벤션 준수를 고려한 구현으로 유지 보수에 최적화된 코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6팀 커밋메이트의 리코드 프로젝트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